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노영민, 김현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진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서민들이 그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집값을 뛰게 하려고 서민들이 60% 70% 대출을 받아가면서 집을 살려고 한다는 얘기냐, 그런 주장이냐,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영민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급여 월급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와중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 옆에 있다는 사람이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집을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 푸어를 자처하면서 월 급여의 60% 70%를 원리금 상환에 쓰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연령층이 어느 세대입니까? 30대라는 거 아닙니까? 30대. 그럼 30대가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겁니까? 30대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 필수적인 세대 아닙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급여를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했던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폭등해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많이 폭등했습니까? 아니, 무슨 기준을 어느 거에 두느냐, 그 다음에 어떤 통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비판하는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2%, 3.2%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4년 동안에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뭐라 했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뭐라 하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불과 10%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의 집값, 서울 집값 기준입니다. 58%가 올랐습니다. 58%. 그 뒤로, 이게 제가 이 통계치를 접한 게 지금 몇 달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또 얼마나 또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다수 서민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이렇게 폭등한 집값을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사보려고 하느냐? 그건 바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기대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내가 영혼까지 갈아 넣고 끌어모아도 내가 진짜 내 몸 누일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다. 평생 내 자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여가 생활, 다른 가처분 소득 다 포기하고 그냥 집값에 오로지 자기의 월급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이주택자였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 같고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도 김정재 의원이 물었는데 노영민 실장의 대답이 또 걸작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 다시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눈 감고 귀 막고 뭘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지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무슨 투기꾼입니까? 투기 세력입니까? 집값 인상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더 이상 나는
내 평생 가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겠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조차 이제 밀려난 사람들은 지금 좌절하고 지금 현재 이 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그나마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노리고 이 정권이 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대를 합니까?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우리 국민들이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노영민 실장 말고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위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이 김현미 씨도 참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월간조선TV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회수가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31일 국회에 나와서 30대 아파트 매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파트 집을 장만하는 연령층을 보면은 30대가 제일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30대가 무슨 경제 여력이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정말 오래 일해봤자 한 10년 남짓 일한 그 월급 그거 정말 차곡차곡 모았어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월급 모은 거, 부모 도움 받은 거, 신용대출 받은 거, 퇴직금 중간정산한 거, 뭐 이런 거 다 끌어모아서 맞벌이 부부라면 이 두 사람이 다 끌어모아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영끌에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끌이라는 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 장만을 한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온갖 가진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겨우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놓으면 몇 년 뒤에 집값이 엄청 오르겠지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놓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에 집이란 없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집값에 이 집에 들어간 돈 때문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하우스 푸어이구나, 내가 쓸 돈은 없구나, 내 월급은 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거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집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집값을 폭등시킨 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정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식 주장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현미가 또 뭐라 했냐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누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그리고 혹시나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부동산,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했던 이 조치들이 몇 년 뒤에 시장에다 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 공공 분양 물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약해가지고 당첨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실수요자들이 단적인 예로 이 30대 있지 않습니까? 30대의 경우에 자녀가 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4인 가구인데 자녀가 두 사람이 있고, 뭐 청약 기간을 최대로 채웠고, 이런 거 무주택 기간 최장 기간으로 채웠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점수가 58점인가 59점이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그 당첨 최저점을 보면 64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대로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다 받아도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분양되는 그런 거에 당첨될 확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해야 될 테다. 그리고 무슨 신혼부부니 뭐니 해가지고 뭐 벨룸에 그리고 무슨 신혼부부니 뭐니 해서 별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이런 어떤
그리고 김현미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30대 너네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값이 잡히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들 나중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런 공급 물량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해봐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네들 때문에 안정이 안 된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들도 패닉 바잉,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걸려서 주택을 구매하는 광풍이 부는 이런 거를 조장하는 듯한 패닉 바잉 이런 용어 쓰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장의 불안 심리가 더 조장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을 다른 쪽에다 떠넘기는 듯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이 김은혜 의원이 뭐라 했냐면 정책 실패를 어떻게 청년한테 떠넘길 수가 있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현미가 또 노영민처럼 아주 대답을 아주 걸작으로 했습니다. 뭐라냐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저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관 업무도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자꾸 왈가왈부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뭐라 했냐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실정, 실책보다는 투기 세력. 근데 투기 세력도 무슨 투기 세력이냐? 정말 이 투기를 하는 세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그런 주부, 젊은 층, 30대 실수요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저기 오피스텔 사가지고 지금 세놨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추미애 뭐라 했냐면 부동산 정책을 비우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한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이렇게 또 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 소관 업무나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별로 전문성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현실 인식 능력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 남은 2년 동안에 무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전혀 그런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부동산은 더 폭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설사 2022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일들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는 최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안정화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혹시 안정된다는 것,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이미 다 사람들이 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과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대략적으로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